안녕하세요. 달빛달 리진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책비 오행도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고등학생 이상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평소 로맨스 소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로맨스류를 좋아해가지고 막 로맨스 소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 책이 딱 조선판 로맨스 소설을 딱 담은 이야기였어요. 이 책은 작가님이 그 조선 가인 살롱이라는 책을 선생님이 소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쓰신 분이던데 실제로 작가님이 이제 그 기자 시절에 어떤 칼럼을 읽은 적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칼럼에서 책비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양반댁 안방마님들한테 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는 그런 칼럼의 흥미를 느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쓰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책비라는 직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고 하는데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여기 이제 앵도라는 인물이 탄생을 한 거죠. 해석하면 말 그대로 비가 노비의 비자거든요. 낮은 신분의 어떤 여인이 책을 읽어준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노비가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노비로 전락한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하나의 가설을 떠올리게 되신 거죠. 여기 인물 주인공 앵도가 그렇습니다. 앵도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 로맨스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간파를 하겠지만 로맨스 소설이 갖고 있는 클리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그 이야기가 그게 좀 진행 예상되는 이야기가 좀 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원래 아는 맛이 맛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부하지만 또 그 진부한 맛에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비 오행도는 실제로는 몰락한 윤씨 가문의 고명딸이었습니다. 보면 윤서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주상전하를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대역 죄인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찌어찌 이제 주변 사람으로의 도움으로 이 앵도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남동생 한 명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앵도를 도와준 사람은 이제 한양에서 성행했다는 세책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책을 빌려주는 대여하는 도서관 같은 곳이죠. 근데 이제 돈을 주고 빌려주는 그래서 이제 이 채책가 주인인 조책계가 이 앵도를 맡아서 앵도를 이제 책비로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앵도는 장안의 소문이 날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비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자인 유를과 만나게 되죠. 그 이제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세자였고 다 생겨니 둘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잘 되겠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앵도는 자신의 집안을 누명을 벗기고 세자와 잘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재미가 있어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앵도는 책비로서 되게 인기가 많고 자기의 일을 잘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그 기회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율의 동생인 효린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이제 평소에 책을 너무 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공주에게 책을 읽어줄 궁녀를 뽑겠다 방을 내리는 거죠. 앵도랑 친한 찔레, 손찔레라는 동료가 붙게 됩니다. 앵도는 딱 탈락을 해요. 그런데 궁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이 찔레가 죽었다는 거예요. 앵도는 그 후임자로 발탁이 돼서 이제 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결국에는 사건이 하나로 귀결되기 마련이죠. 주상전하를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 배후에 누군가 있는 거죠. 그 배후의 인물이 누구일 것이냐.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중전마마입니다. 중전마마는 율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율의 친엄마는 이미 죽었고 새롭게 중전이 된 민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씨의 아들이 이제 율의 동생이죠. 세연대군이 있습니다. 중전마마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진부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알아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책을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책이 조금 진부하고 그냥 뭐 너무 뻔할 뻔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책에 작가님이 굉장히 사료 조사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책은 우리가 드라마, 옛날 드라마, 그런 궁중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대의 어떤 그 궁중 문화의 뭐 예법이라든지 뭐 궁녀의 서열들, 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책과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앵도가 책을 읽어주는 친구이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읽어주는 내용들이 다 실려 있어요. 선생님 그런 거를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재밌게 읽었었던 고전 소설들도 소개되는 것들이 그것도 다시 보니까 마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한 그런 또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읽으면서 선생님은 좀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좀 사소한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로맨스 소설도 읽으면서 이런 재미로 고전 소설을 읽는구나 하는 재미도 한번 동시에 같이 가져가 보면 어떨까. 당찬 소녀 앵도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들 좀 앵도처럼 좀 긍정적이고 당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유니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